1년을 계산을 했을 때에는요, 정말 월 1,000만 원 버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을 위해서 아주 소액을 가지고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바로 도전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법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제가 같이 알려드릴 거고, 법인 투자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건을 보면서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네, 경북 김천시 어모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파트예요. 사실 김천시 어모면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네, 우리 교육생분이 이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은 벌써 법인을 이용해서 4번째 낙찰을 받은 물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건도 아주 소액으로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로 이미 매도를 성공하신 분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입찰을 하셨고 당당히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법인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나의 현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투자금조차도 없으신 분들, 부족하신 분들은 약간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 이런 거, 또는 가족 찬스, 가족에게 잠깐 빌려서라도 이런 물건들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죠. 이 물건은 대지권이 16.652평입니다. 대지권이 집만큼이나 넓네요. 건물 면적은 18.867평으로 해서 62.3716제곱미터예요. 자, 이 평수는 실제 평수가 아니라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평이 아닌 공급 면적으로 저희가 바꿔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감정가는 4,600만 원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신권으로 입찰을 하셨고요. 당당히 낙찰을 받으셨는데 입찰자가요, 한 명이에요. 단독 입찰을 하셨어요. 근데 5,350만 원, 116.3%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단독 입찰인데 너무 높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좀 보시면 멀리서 봐도 이렇게 노후도가 풀풀 풍기는 이런 물건입니다. 딱히 호감은 가지 않는 그런 물건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물건을 검색하실 때에는 그냥 패스, 관심 물건에 담아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물건만 보고 이 물건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내 투자금으로 만약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먼저 조사부터 하는 것이 먼저이지, 자, 생각을 자꾸 한다.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내가 뭔가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절대로 이 물건은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자꾸 물건을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런 습관이 자리 잡기 때문에 실천은 더더욱 안 될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하고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아는 것은 훨씬 많겠지만 실천은 더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이세연쌤이 믿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경을 예쁘게 한다고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아기자기하네요. 참 제가요, 이 물건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펴기가 조금 머뭇거려져요. 왜냐하면 봤을 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마을같이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아주 인프라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겠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다.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이 정도의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보시면 우리 물건이 여기 아파트고요. 다른 데는 아파트를 찾아볼 수조차 없고요. 이 아천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심지어 폐역입니다. 오, 그래도 장점을 하나 정도 더 찾아본다면, 자,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김천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요. 스카이뷰를 한번 볼게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장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깝고 산업단지가 가까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거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조사를 했을 때 말 그대로 산업단지에 이런 근로자분들, 가족 단위들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보고 조사를 하고 임장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먼저 이 지도를 통해서 로드뷰를 가지고 동네를 한번 둘러보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초행길이잖아요. 가서도 조금 당황스럽고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래요. 하지만 로드뷰로 좀 여러 차례 내가 눈도장을 좀 찍고 간다면 그나마 좀 임장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로드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교회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요 아파트 입구 관리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저희가 아까 지적도에서도 봤지만 주변에 학교 말고는 뭐 별 다른 게 없고요. 여기는 뭐 빌라라기보다는 이런 단독 주택들,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분은요, 이 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장하기 가깝고 그냥 내가 빨리빨리 조사할 수 있고 소액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현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 이 교육생 분은요,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낙찰가가 5,350만 원인데요. 감정가가 4,600만 원이죠. 116.3%로 좀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매매 시세가요, 지금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또 장점으로 본다면 매물이 많지 않아요.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임대는 너무너무 빨리 빠진다고 해요. 우리가 법인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무조건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데요. 매매 시세가 8천이기 때문에 5,350만 원 낙찰가를 이제 빼면 시세 차익이요, 2,65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세를 조금만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단기 매도를 할 때는 그 시세 차익 부분에서 77%라고 하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물론 취득세하고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1년에 1인당 250만 원 공제해주는 요 부분이 있어서 77%로 온전하게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수익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법인의 경우에는요, 양도세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세 차익이 난 부분에서 특별 부가세라고 하는 그 2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법인의 장점은 개인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장에 갈 때 차비도 들 것이고요. 우리가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 또 가장 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나의 지출로 나가는 거지만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테리어를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집하고 시세 차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이상 난다면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법인의 장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라는 걸 내야 돼요. 법인세가 이제 10%가 부과가 되죠. 이 법인세는 우리가 시세 차익에서 내는 10%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뺀 나머지 순소득에서의 10%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시세 차익에서 10%가 아니죠. 그러면 특별부가세 20%, 지방세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2%이고요. 여기에 법인세 10% 하면은 한 30% 되지 않아요. 한 25% 정도 사실은 내는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30%로 깔끔하게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세금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만 원의 시세 차익에서 이 30% 세금을 뺐더니 순수익은 1,800만 원입니다. 박수! 네, 너무 잘하셨죠? 자, 5,35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서요, 단기 매도를 통한 1,8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셨고, 그러면서 점점 이 법인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앞전에 낙찰받은 3건의 물건도 이런 식으로 1,5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벌써 1년 안에 4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1년을
수준을 계산을 했을 때에는요, 정말 월 1,000만 원 버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생분께서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오른쪽에 있는 도로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가 되었어요.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호재이죠. 입지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고 매물이 많지 않고 이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 흙 속의 진주를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도 좀 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도 연세가요, 작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은 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면서 너무너무 자신감도 많이 생기셨지만 너무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약간 어떤 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도 사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이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기본에 충실하게끔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또 낙찰을 받고 나서 또 그 이후의 과정 있죠. 명도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실수하지 않도록 꼭 물어보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만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성장하실 거고 점점 자산을 불려서 반드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실 거라고 이세연 쌤이 장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는 우리 이 교육생분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세연 쌤이 앞으로 이 교육생분에게 조금 조언을 해드린다면, 너무 이렇게 한 물건 종류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좀 실력도 쌓였으니까 다른 물건 종류도 보면서 조금 투자 방향을 넓히시고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이렇게 소액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도 한번 배워봤고요. 또 법인의 장점도 우리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내가 소액이면서 거기에다가 또 다주택자다 이러신 분들은 법인 투자를 좀 통해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정조영 회장님의 명언이죠.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네, 정말 훌륭한 말인데요. 사실은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면서도 저 또한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 세연쌤도 이 경매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지 않고 망설이면서 생각만 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시나리오를 쓰면서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저도 있기 때문에 경매를 시작하기 전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이 세연쌤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봐요.